1월 16일 목요일 글로벌 비트 출발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전업종의 동반 강세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장중 내내 그 강한 기세를 이어갔는데요. 아무래도 PPI에 이어 발표가 된 CPI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조금은 진정시키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드디어 이번 분기의 실적이 시작이 되었는데 은행주가 아주 좋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예상보다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하면서 주가까지 강하게 견인했던 간밤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욕 증시 지금 어떠한 흐름인지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장중 내내 이렇게 좋은 흐름을 기록했는데 지금 아직 마감이 되진 않았지만 1% 가까운 2%가 넘는 상승폭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1.63%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2%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오늘 시장 안에서 성장주,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확인이 되었는데 이러한 흐름 지금 종목별로 어떠한 분위기를 띠고 있는지 핀비즈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흐름이 좋았다, 이렇게 전 업종의 강세가 확인이 되었다 하는 기분 좋은 초록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또 가장 눈에 띄는 게 M7 위주의 빅테크의 강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M7 기업들이 대부분 그리고 강한 기세를 보이면서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러한 기세로 마감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엔비디아의 강세부터 체크해 볼까요? 지금도 3%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거래일간, 지난 5거래일간 좀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유의미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엔비디아의 강세가 M7 관련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훈풍을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주목할 만한 소식이 간밤에 있었죠. 바이든이 정말 임기 종료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 속에서 반도체 규제 추가 통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최첨단 반도체의 중국 유입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삼성전자, TSMC 그리고 인텔 등의 반도체 제조업체들에게 고객들에게 유입하는 반도체를 조금 더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해라, 강화된 실사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에 규제 대상은 총 16개, 중국을 포함한 국가들에게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러한 규제 내용은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국가들의 최첨단 반도체가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국가 안보를 조금 더 지키겠다라는 기조로 보여지는데 우선적으로 지금은 삼성전자와 같은 국내 기업들에 미칠 타격은 그리 크지 않다라고 판단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아직 삼성전자가 중국발 수출 물량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전체 반도체 수출 가운데 파운드리 비중이 낮은 상황이어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국내 시장에 오늘 영향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 내용들 빅테크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지 다른 기업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애플도 오늘 2% 가까운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애플이 TSMC 애리조나 공장에서 첨단 칩의 최종 테스트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제 이르면 이번 분기 내에 메이드 인 USA가 찍힌 최첨단 칩이 애플에서 사용이 될 텐데 이렇게 애플과 TSMC의 이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이어지게 될지 간밤에 보였던 주가 상승폭이 어떻게 연결이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간밤에 퀀텀 레디를 발표했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2025년은 양자 기술의 해다라고 하면서 향후 1년간 양자 기술을 조금 더 집중해야 한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사실 지난 젠슨 황의 CES에서의 발언 때문에 양자 컴퓨팅 관련주가 말 그대로 급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상승했는데요. 어제 이어서 간밤에도 이렇게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아이온큐가 30% 넘는 상승폭을 보이기도 했고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이슈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덕분에 또 주가의 상향 압력이 더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지금 양자데이 일정이 공개가 됐습니다.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일정에 당당하게 양자데이가 들어가면서 그렇다면 이 안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기술을 공개하게 될 것인가 추가적인 언급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이렇게 관련주들 상승하는 흐름을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이온큐뿐만 아니라 퀀텀 컴퓨팅이 어제에 이어서 정말 강력한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지금 55% 넘는 상승분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기세라면 최근에 보였던 급락폭을 모두 만회하고 추가적인 상승까지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워낙 강력한 만큼 이 점에는 유의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성장주, 기술주가 자극되면서 테슬라도 또 한 번 상승했습니다. 어제 하락하면서 이 $400를 붕괴하기도 했는데요. 이 간밤에는 6% 넘게 급등을 했고 지금 마감가 기준으로 8%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400 회복했다는 점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간밤 뉴욕 증시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것은 CPI의 예상치 부합했다라는 결과일 텐데요. 이게 자극했던 것이 바로 국채금리의 하락입니다. 사실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5%를 넘어서기도 했는데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10bp 이상 하락했고요. 2년물 국채금리 역시나 10bp 가까운 하락폭을 보이면서 이러한 진정세가 주가 3대의 상승폭을 이끌었다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CPI 관련돼서 좀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헤드라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상황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간밤에 또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자세한 헤드라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간밤의 단연 주인공은 이 CPI 지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CPI 지표가 사실 좀 엇갈린 부분도 있었다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 시장의 예상치를 부합했다라는 점에 조금 더 주목했는데요.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CPI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2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 2.9%, 전월 대비 0.4% 상승했습니다. 또한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2%, 전월 대비 0.2% 각각 상승했습니다. CPI 대표 지수에서 에너지 가격, 특히 가스와 연료 비용이 전체 월간 상승의 40%를 차지했으며 식품 가격도 육류와 계란 등 주요 품목이 날씨와 질병의 영향으로 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간밤 뉴욕 증시가 환호했던 CPI 지표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CPI와 근원 CPI가 조금 엇갈린 표정을 지었다라고 공개가 됐는데 이 시장은 근원 CPI 예상치를 하회한 부분 그리고 예상치에 부합한 CPI 수준을 주목했습니다. 우선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CPI가 소수점까지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습니다. 전월 대비 조금 상회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 근원 CPI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0.3%가량 오르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이 전월 대비 근원 CPI 0.2%가량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주거비 둔화에도 주목을 했는데요. 이 가장 큰 비중에 차지한다라고 꼽히고 있는 주거비 단에서 조금 진정세가 확인이 되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고조될 위험이 조금 적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PPI 발표 이후 후에 주춤해졌던 미국 국채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는 부분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아까 직전 지표에서도 확인해 봤다시피 10년물 국채금리 그리고 2년물 국채금리 모두 10bp 이상 혹은 10bp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3대 지수 주가 상승에 강력한 힘을 받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 국채금리 이제 앞으로는 금리 인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1월에는 금리 인하 동결의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97% 이상 고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간밤에 CPI 공개 이후에 조금 달라진 지표다라고 한다면 3월 금리 인하 전망이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전체 기조로는 금리 인하, 동결의 가능성이 더 높지만 25bp가량 인하될 것이다 라는 예측치가 한 8%, 9%가량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지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후에 금리 인하 전망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 물가 상승의 압력이 고조될 수 있다라는 위험도 함께 나오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최근에 있었던 LA의 대규모 산불로 인해서 지금 물가가 더 압력받을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함께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두 가지 이슈를 조금 더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러한 흐름에 여러 연준 위원들도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오스탄 굴스비 연은 총재 의견은 지금 CPI 긍정적인 부분도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것은 인플레이션 개선세에 진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토마스 바킨 연은 총재 역시나 지금 CPI로 물가 압력 완화가 확실히 시사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우려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상, 지금 경제 상황상 특히나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감은 많이 내려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물가의 압력이 인플레이션에 그리고 또 추후에 금리 인하 기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번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첫 주자를 은행주가 잡았습니다. 은행주가 전반적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성적을 기록하면서 주가의 상승폭 역시나 상당했는데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월가의 대형 금융회사들이 작년 말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간밤 실적을 공개한 JP모건, 골드만삭스, 블랙록, 시티그룹은 시장의 예상치를 넘는 실적으로 큰 폭의 주가 상승분을 만들어냈습니다. JP모건의 CEO인 제이미 모건은 지금 낮은 실업률과 건강한 소비자 지출을 들면서 미국 경제는 강한 회복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정부의 지출과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상황 등의 위험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올해 S&P 은행지수 흐름이 상당히 좋았죠. 1월에만 해도 3%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간밤에 은행주들이 호실적을 공개한 이후에 주가 상승폭도 상당했고 앞으로 S&P 500 은행지수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부터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S&P 500 다른 평균치와 비교를 해봐도 다른 업종의 주요 지수보다 확실히 성과가 좋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은행주가 2019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에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새 정부가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규제 활동이 줄어들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은행의 순이자 마진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하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간밤에 은행주들이 얼마나 좋은 성적을 기록했는지 JP모건의 성적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JP모건의 4분기 실적을 확인을 해보면요. 이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한 매출액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0% 가까이 매출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 역시나 컨센서스였던 4.11달러를 상회하고 4.81달러가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JP모건 특히나 투자은행의 수입률이 49%가량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와중에 월가에서는 올해도 이럴 것이다. 올해도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이고 시장의 예상치를 또한 상회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역시나 주가에 큰 폭의 상승분이 만들어내졌고요. JP모건뿐만 아니라 골드만삭스도 좋은 성적을 기록했죠. 특히나 골드만삭스는 투자은행 및 거래 부분에서 아주 강력한 성과를 기록했는데요. 컨센서스 EPS가 8.22달러가량이었는데 큰 폭으로 상회를 했죠. 11.95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매출액의 상승폭도 상당합니다. 23%가량 상승을 하면서 138% 넘는 매출액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은행 수수료 역시나 24%를 넘어서면서 지금 전반적인 상승세가 확인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 JP모건,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블랙록과 시티 측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록했죠. 양 기업 모두 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모두 5% 넘는 주가의 상승폭을 만들어냈는데 지금 전반적인 이러한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이제 다음 실적 기업부터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증시를 이야기하는데 새 정부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속 방송에서 꾸준히 팔로업 해드리고 있는데요. 간밤에는 새 정부가 시작되면 첫 번째 과제로 이 머스크의 피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머스크가 SEC로부터 첫 피소를 당했는데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머스크를 고소했습니다. 머스크가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분 인수를 공시하지 않아 부당하게 싼 가격에 트위터를 사들여 연방증권법을 위반했다는 협의입니다. 해당 소송건은 트럼프가 신임 SEC 위원장으로 임명한 폴 애킨스가 진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폴 에키스의 첫 번째 과제가 될 텐데요. 이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분이 5% 넘을 때 증권거래위원 측에 공시를 해야 한다라는 규칙을 이 머스크가 위반했다라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나 매수하는 과정에서 과소지불한 측면도 확인이 되었는데 이렇게 지난해 2022년 당시에 이 트위터의 주가 상황을 확인을 해보면요. 이 머스크가 이 매수를 할 당시에 주가가 크게 떨어진 점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과정에서 머스크가 1억 5천만 달러 그 이상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리고 공시 일정 5일을 크게 넘은 부분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5일 내에 공시를 해야 하는데 11일이 넘어서게 그동안 공시를 하지 않으면서 주가의 흐름을 방해했다라는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부분 내에서 이 다른 개인 투자자 혹은 기업 투자자가 받게 될 이익을 피해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그 부분을 토해내야 한다라면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트럼프의 첫 과제가 머스크의 피소를 처리하게 될 텐데 아무래도 트럼프와 머스크가 워낙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머스크 측에서는 이는 사무 착오에 의한 것이고 가벼운 범죄였다. 그냥 조금 벌금만 내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조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상품 시장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간밤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1년 3개월간 이어오던 전쟁의 휴전 합의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가가 좀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계속 이어갑니다. 어제 좀 주춤했던 상승폭에서 3% 넘게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80달러를 넘어선 상황이고요. 이를 두고 국제유가 90달러 돌파까지 가능할까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이 여전히 분분합니다. 이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국제유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진다, 이란 제재까지 더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상방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에너지단의 공급 과잉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그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유가 흐름과는 달리 천연가스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라는 강력한 의견이 더해지고 있고요. 간밤에는 4%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다시금 1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3% 넘는 상승폭을 그리면서 10만 달러 돌파한 부분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달러의 소폭 하락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는 4.615%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